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은 무섭다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무섭다. 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 뉴스9에서 민주당의 재보궐 패배 요인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죠. 그랬죠. 이 총선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보궐선거 때는 등을 돌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그 보고서에 나왔던 말입니다. 예. 이른바 이탈 민주층이라고 하는데 차기 대선에 대한 이들의 표심 역시 최근 여론조사처럼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양분이 돼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대선하면 보통 49대 51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 박빙이라는 얘기인데 양쪽의 지지층 중간에 있는 뭐 무당층이랄지 중도층 이런 분들의 표심을 잡는 게 결국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데도 예.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친문과의 차별화였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스스로 감내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 문 대통령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또 이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이 지사를 뽑을 것 같다는 등의 평가였습니다. 예. 이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문 대통령과의 비슷한 이미지라는 게 이 민주당 이탈층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지사하면 친문층의 지지가 좀 약한 것이 약점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겁니다. 이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49%, 또 이 정권 재창출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질 경우에는 이 지사에 대한 그런 평가가 점점 더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네, 여기서 바로 이 물음표에서 말씀드렸던 네. 이재명은 무섭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의 강점으로 꼽히는 불도저 이미지가 오히려 이 거부감으로 작용한 겁니다. 2030 젊은층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민주당을 지지했다 철회한 한 20대 여성은 대통령 하면 진짜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포퓰리즘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그룹의 30대 여성도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 같다.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윤 전 총장이란 겁니다. 윤 전 총장의 강점으로는 안정감, 반문 진영의 구심점, 또 강단의 리더십 등이 꼽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확실히 호불호가 있어요. 네. 이 조사 대상자가 처음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지지를 철회한, 이탈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도 있었을 텐데 네.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박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진짜 혁신을 해서 찍었다기보다는 민주당 심판을 위해 전략적으로 찍었다거나 이 혁신의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평가였습니다. 네.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양당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정말 높아요.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은 무섭다의 느낌표는 백발은 쉽지만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성남시장 시절과 지금 이 지사의 모습입니다. 이 지사는 이 바쁜 일정 탓에 염색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백발이 주는 부드러운 이미지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백발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니, 무섭다는 이미지를 본인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머리색만큼 정책도 리더십도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스승의 날 케이크 받은 조국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케이크를 받았는데 예.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예. 자, 이게 근데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이 스승의 날 조국 스승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3단 케이크인데요. 이 조 전 장관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생이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예. 해당 글 현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서 기자, 네. 누가 보낸 겁니까? 예, 그건 좀 불분명합니다. 예. 다만 같은 날에 추미애 전 장관이 비슷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딴지 게시판을 통해 떡을 받았다라고 적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추 전 장관에게 케이크를 보낸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딴지 게시판이라는 건 그 김어준 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 그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가의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에 지난해 1월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돼서 강의는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 급여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장관이 스승의 날 케이크 사진을 스스로 올린 걸 두고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정권의 민낯을 국민께 제대로 가르쳐 주신 두 장관이니까 예. 스승의 날 선물을 받을 만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 전에 조국 사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을까요? 이 조국 장관의 이런 행위들 네. 그 달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 이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청년층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국민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비난도 샀고 조 전 장관 자체나 또 대통령의 인사에는 문제가 없었다. 네. 이런 논리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에서조차 그게 무슨 사과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또 이 청년들뿐 아니라 자녀에게 그런 스펙을 만들어주지 못한 이 40, 50대 부모들의 상처는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스승의 날 케이크 받은 조국의 느낌표는 제자들 평가는 F학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은 2019년과 2020년에 서울대 학생들이 투표한 부끄러운 동문상 1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회초리 더 맞겠다는 조 전 장관의 이 말과 예. 또 케이크 사진을 직접 올리는 이 행동의 괴리에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서수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